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0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못 쉬었습니다. 늘 그렇듯 그래도 제가 토요일 날 아주 신나게 저 합창 연습도 하고 이봉호 활동가의 공연도 가서 구경하고 잘 놀았습니다. 와우. 우리가 이제 주말에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처리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노 위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민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을 그 자진 사퇴 권고 결의안만 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여기저기서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요. 뭐라고 있냐면 제14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2항에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항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을 적용해서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제출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1월 28일에 제출한 140건에 대한 심의 전체를 기피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통신심의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논의에서 이 140건에 대한 우리가 낸 140건에 대한 그 심의는 기피가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해봤습니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방송통신 그 심의위원회 통신심의에서요. 지난번 첫 회의 그러니까 권고 결정을 하고 나서 자진 사퇴 그 권고 결정을 하고 나서 첫 회의 때 이상노 위원이 버젓이 나타나서 심의를 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허미숙 그 통신소위의 허미숙 그리고 김재영, 이소영 세 위원이 이 당신은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 사람이 결의를 하면 이 네. 의결을 이게 통신소위에서 결국은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기피 네. 저희의 기피 신청을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논의해서 기피를 의결해야 되는데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네. 자기네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진 사퇴를 권고해 놓은 상태고 우리는 우리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들어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서요. 아니 근데 해촉이나 뭐 이런 거는 결의가 안 되나요?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거라도 일단은 했으면 그러니까 뭘 조치를 취해놓고 해촉을 그렇죠. 또 추가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음. 당장 당신이 우리 심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이런 의미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관련된 내용으로 논평을 낼 예정이고요. 이게 기피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절대 위원회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은 거듭하고요. 그리고 그 청원 국민청원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가 그 형사고발을 했어요. 누구를 했냐?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전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 그리고 디지털 조선일보 김영수 대표 그리고 조선일보 윤영신 논설위원 박수환 뉴스컴 대표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이 사건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섯 사람은 아니네요. 4사람은 확정됐고 5번째는 이름을 특정할 수 없어서 그냥 썼는데 그렇게 5사람을 고발을 하는 그런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뉴스컴이니까 당연히 박수환 문자 관련된 내용이죠. 고발은 민원연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도와주신 분은 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고발장을 다 썼고요. 오늘 접수시켰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조선일보 관련해서 그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그 기사 거래한 그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청탁을 미리 하기 위해서 이게 로비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밝혀졌죠. 근데 네. 이들이 자체 징계를 하지도 않고 막 정말 희한하게 넘어가는 이런 웃기는 일도 있었고요. 저희는 진짜 폐간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연은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집중 대응해온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이 박수환 문자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 조선일보를 포함한 조선미디어그룹의 추악한 기사거래 행위를 고발해보자. 고발해서 어떤 법적으로 다퉈보자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뭐 고발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이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진짜 우리만 얘기하고 있고. 네. 얘기하는데 아무 데도 없었죠. 아니 네. 언론도 어떻게 그렇게 다 안 봤? 침묵하고 있었고. 다 안 네. 봤냐 어떻게? 그죠. 아이고. 그래서 민변 변호사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김용민, 김소라 변호사가 직접 고발 대리인으로 나서 주셔가지고요. 사실 이분들이 다 했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사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요 이런 것만 한 것이지 실제 일은 민변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네. 이렇게 고발장 이런 거 써주시는 이 성이 이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조선일보하고 네, 네. 하려면은 그리고 또 저희가 함께 제출한 게 뭐냐면요. 뉴스타파로부터 받아서요. 그 박수환 문자 내용을 다 검찰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또 안 주면 우리 이런 게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검찰은 그동안 조선일보 눈치를 보면서 조선일보 그 방 씨 일가의 중대한 범죄 행위들을 거의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요즘 경찰이 정말 희한하게 하고 있는 그 방용훈 사장 부인의 자살 사건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주 조선일보만 보면 설설 왜 긴다는 이렇게 조선일보를 그렇죠. 그렇게 하지? 이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만큼은 반드시 엄정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거진 TV조선 방종호 그 전 대표의 불법 부당행위 문제 저희가 이것도 이미 낸 적 있죠. 이것도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방상훈, 방용훈, 방정호 등 조선미디어그룹 총수 일가들과 강효산 전 편집국장을 포함한 조선미디어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둘러싼 온갖 불법 비리, 반사회적 범죄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봤어요. 그러니 오늘 오전에 접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도 자료를 많이 뿌렸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버전으로 뿌렸는데 과연 보도가 될까요? 과연 어느 언론에서 보도를 할지. 그죠. 궁금하네요. 우리 내일은 요걸 한번 따져봅시다.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니터에서 이 우리가 고발한 거를 도대체 누가 받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 약간 예상이 되긴 하는데. 아니 근데 요거 먼저 듣고 네. 또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 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됩니다. 네네. 이런 게 근데 이거 듣고도 안 하면 안 하지 뭐. 안 할 수도 있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는 항상 조선일보나 TV조선 특집인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매일매일 미디어 조선일보. 스크랩도 조선일보 이야기네요. 미디어 오늘이 조선일보 후원 브랜드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아유, 보낼 때를 보내야지. 주책바가지셔. 자, 뭐냐면은요, 이렇게 언론사나 기업체 조선일보가 이런 공문을 수시로 보내거든요. 사실 조선일보만 이러는 건 아니고요. 많은 많은 언론사에서 신문들이 합니다. 방송에서도 해요. MBN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요? 네. 이렇게 제목이 이거래요. 조선일보에서 후원하는 브랜드 대상 후보 기업으로 선정돼 해당 공문서를 전달해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 두근두근. 어머, 우리가 브랜드 대상 후보 기업이래. 세상에 미디어 어쩌면 오늘이 좋아. 조선일보 그렇게 비판하던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 응. 자,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을 보낸 사람은 한국기업발전진흥회라는 곳이었다고 하고요. 미디어오늘 대표는 메일 내용과 첨부 자료를 SNS에 공유하고 돈을 내면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런 메일을 미디어오늘 사장에게 보내다니 기사를 10번이나 내주고 포털에도 노출될 거라고 한다. 요즘 조선일보가 많이 힘든가? 라고 이렇게 미디어오늘 대표가 썼다고 합니다. 요거 그냥 한번 돈 내고 했으면
그래도 재밌었을 텐데 그죠? 조선일보 끝까지 미디어들이 한번 나는 거 가보는 아닙니까? 거죠. 네네. 아깝네. 그러니까요. 자, 미디어 오늘에 전달된 메일과 첨부 자료는 2019 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행사는 조선일보가 후원하고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하고 22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받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공적서 심사를 거친 뒤 5월 2일 수상사실을 공표하고 시상식도 열리는데 흥미롭게도 공적 심사 결과는 운영 사무국 측에서 대비로 취급하고 기업 분쟁 방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최 측은 이 시상에 올바른 소비 지표를 제공해 한국 기업 발전에 이바지한 독보적 기업을 발굴하고자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대요. 다 좋아요. 좋아. 그런데 돈이 필요하답니다. 언론사가 후원하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는 상품권 다 나눠준 다음에 자, 몇 번 가지고 계신 분 막 이러고 딱 저요 막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관광버스 같은 거에. 뭐예요? 모르세요? 관광버스에 타요. 관광버스 이렇게 휴게소에 잠깐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막 다 번호표를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3번, 7번, 22번, 몇 번, 되게 많이 불러. 한 10명을 불러. 그럼 막 사람들이 손을 든단 말이에요. 상품권이라고, 행운권 추첨이라고. 그럼 자,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제세공과금 얼마 떼고 뭐 떼고, 아니, 뭘 내시면 된대. 근데 그게 물건값보다 더 비싸. 뭔지 알겠지? 아니 그거 사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이게 지금. 요게.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요, 소비자 만족 대상도,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후보로 당첨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당신 후보가 되셨다라고 네. 했는데 문제는 소비자 만족 대상이 공동 마케팅비 명목으로 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디어 오늘이 받은 자료에는 공동 마케팅비는 행사 진행 및 연합 광고료 등 홍보비로 소요된다. 다만 소비자 만족 대상에 최종 선정된 브랜드에 한해서 250만 원이 청구된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원을 내면 100% 당선이 됩니다. 돈을 냈는데 어머 당신이 기업 사업이 좀 별로야. 그래서 안 돼.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연합 홍보라는 게 무엇이냐? 연합뉴스에 홍보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 시상식에 조선일보 취재기자가 참석하고 전문 포토그래퍼의 단체 업체별 기념 촬영이 이루어지고 또 온 오프라인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회 공식 로고를 제공하고 상패와 인증서 온라인 팝업 배너를 증정한다면 한마디로 자기 돈 내고 다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상위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그 연합 홍보 및 연합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기업들의 특집 기사가 게재된다는 것. 이에 더해서 파트너 언론사를 통한 온라인 보도 10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 받은 기업을 조선일보가 어떻게 다루는지 지면에서 확인해 봤더니 작년 12월 26일 특집 세션 D면에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한 2018 올해의 히트 브랜드 대상을 보면요. 딱 이렇게 로고가 막 다다다다 그 회사 로고가 막 찍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조선일보는 이 행사가 뭐 그 아까 말한 진흥회가 주최하고 조선일보와 땡땡뉴스, 땡땡신문이 후원하는 행사로 부문별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특별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라인은 브랜드 대상 취재팀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면 4개 지면에 걸쳐서 2018 올해 히트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업체들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 그 찌라시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50만 원을 낸 그 기업을 지금 여기서 사진을 보면 최소한 25개 단체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25개에게 250만 원 받고 이 4면짜리를 신문을 하나 실어준 거예요. 진짜 돈 받고 기사를 계속 쓰고 있다. 네네 그런 거죠. 그렇네요. 2016년에 TV조선, MBN 등이 다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돈을 주고 돈을 주면은요 방송에서 이렇게 배너같이 한번 그 사람 얼굴과 사장님, 회장님 사진과 한 멘트가 나가고요. 돈을 안 준 업체는 안 나가고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에 한 줄 나가거나 또는 멘트가 나가려면 돈을 좀 더 줘야 된다는 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근데 이거를 제일 재밌는 건 미디어 오늘에 보냈다는 게 제일 웃기네요. 우리한테 뭐 안 옵니까? 주책 바가지셔. 시민단체 우수 시민단체로 소비자 선정 선정되었습니다. 우수 시민단체. 그러니까 250만 원 내시면 좀 비싼데 250만 원. 거의 이 정도 되면은 뭐 무슨 자살골 이런 수준 아닙니까? 미디어 오늘의 그쵸. 취재를 그냥 하라고 제보를 해주는 취재권을 그런 던져준 네 그런 수준이네요. 조선일보. 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금지할 수가 없나요? 이거요. 네. 금지는 참 어렵네요. 사람들이 이걸 알면 이제 더 이상 이 뭐가 선정했다는 소비자 대상을 믿지 않게 되면 아니 알면 아는데 그러니까요. 또 모르는 분들 이렇게 돈을 보면 내고 또 또, 하시고 네, 그걸 네. 보고 또 야 우리가 그러니까 영향받는 여기서 거잖아요. 이렇게 선정됐어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믿을 말 하나도 없네 어떻게. 악순환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 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